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헤드폰, JBL에서 새롭게 출시한 세 번째 플래그십 헤드폰 투어 1 마크 3 스마트 트랜스미터입니다. 이름이 길죠? 영상에서는 편의상 투어 1 M3 그리고 스마트 TX라고 부르겠습니다. 미국 출시가가 399.95달러인 제품이에요. 이 환율 계산에도 대략 56만원이 넘는데 한국에는 49만 9천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JBL이 아주 공격적인 가격을 세팅해놨는데 과연 투어 1 M3와 스마트 TX는 어떤 제품인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어 1 M3 출시 컬러는 블랙, 블루, 라떼 세 가지로 출시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색상은 블루와 라떼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케이스 컬러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떤 게 블루고 어떤 게 라떼인지 딱 알 수 있게 케이스부터 색상이 다릅니다. 먼저 라떼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라떼 컬러고 이게 블루 컬러입니다. 먼저 라떼 컬러를 보면 이 라떼 컬러가 오묘하게 예쁘죠? 확실히 골드보다는 톤 다운되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고급진 색상이에요. 자, 그리고 블루는 이렇게 이거를 골드라고 해야 되나요? 라떼보단 조금 진한 컬러인데 이런 골드 비슷한 포인트 컬러가 있어서 이 자체로도 아주 고급진 컬러고, 이번에 저는 이 블루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 양쪽에 JBL 로고가 있고요. 마이크 홀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포인트 컬러들이 다 마이크 홀이에요. 그리고 여기 헤드밴드하고 이어패드 가죽의 촉감은 아주 쫀득쫀득한 부드러움이 있어요. 귀에 착 달라붙어서 밀폐가 아주 잘 되고 이 푹신한 패드로 착용감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메인으로 전원 스위치와 노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면 가운데는 터치가 됩니다. 터치로 재생 정지 및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어서 빠르게 컨트롤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충전과 유선 연결은 모두 C타입 단자로 해결됩니다. 이 헤드폰의 무게는 278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 스마트 TX는 기본 검정색으로 모든 컬러에 제공이 됩니다. 여기 투어 프로 3 스마트 케이스와 같은 1.57인치 터치 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자, 실제 사이즈를 보면 가로 5.7cm, 세로 3.8cm, 그리고 높이 1.6cm로 상당히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데 여기서 거의 모든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도 하면서 음악 송신도 가능한데 이 스마트 TX를 통해 음악을 들으려면 여기 왼쪽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충전 단자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연결하고도 음악 송신을 하면서 충전도 되더라고요. 아마도 충전만 필요할 때를 위해 이 충전 단자를 따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 구성품을 보면 USB C2C 케이블 있고요. 다음 USB C2 3.5mm 케이블도 제공하고 USB C2A 아답터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헤드폰 당연히 이렇게 스위블과 폴딩이 되는 구조라서 이렇게 케이스에 쏙 들어가고요. 닫게 되면은 아주 작은 케이스가 되죠. 휴대도 간편하고 케이스도 많이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이렇게 카라비너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서 가방에 잘 안 들어가거나 넣었다 빼기가 애매할 때 이렇게 편리하게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투어 1 M3는 블루투스 5.3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연결 시 SBC AAC 코덱을 지원하고 고음질 코덱은 LDAC를 지원합니다. 이 JBL은 앱텍스 쪽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 LDAC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X와 연결하면 이렇게 LC3 코덱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은 구글 패스트 페어를 지원해서 이렇게 바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 당연히 가능합니다. 멀티 포인트는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LDAC를 사용하면서도 멀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투어 프로 3는 스마트 케이스를 연결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었는데 이 헤드폰인 투어 1 M3는 스마트 TX와 함께 스마트폰도 연결해서 멀티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이 스마트 TX는 USB-C 연결도 지원하고 3.5mm 아날로그 입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러닝머신이나 비행기 내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헤드폰 단자에 스마트 TX를 연결하면 바로 헤드폰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ANC로 비행기 소음은 줄이지 말이죠. 구멍이 2개죠. 한쪽만 꼽아도 양쪽 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오라캐스트가 무엇인지 설명 많이 드렸는데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죠. 일단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블루투스는 스마트폰 한 대, 헤드폰 한 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멀티 포인트가 되면서 스마트폰 2대에 헤드폰 한 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다른데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 최대 2대까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이 블루투스로는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하고 싶어도 2대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오라캐스트는 방송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기 대 기기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TX가 있으면 이 오라캐스트를 통해서 사운드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캐스트 지원 기기가 있으면 누구나 연결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 여기 스마트 TX를 보면 오라캐스트 메뉴가 있어요. 오라캐스트 눌러보면 여기 오라캐스트 활성화 메뉴가 있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오라캐스트를 켰습니다. 1번 헤드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 컬러를 켜서 여기 블루투스 메뉴 들어가서 오라캐스트 리시버를 활성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JBL TX가 하나 뜨죠. 이걸 잡아주면 됩니다. 원래 연결된 스마트폰은 연결을 해제하고요. 그러면은 오라캐스트 JBL 스마트 TX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생을 하면 여기서 음악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두 대가 연결이 됐고요. 자, 다음 JBL의 투어 프로 3입니다. 케이스에서 오라캐스트 리시버를 활성화하면 JBL 스마트 TX를 바로 연결하고 연결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이렇게 소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이렇게 세 대 모두에서 동일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오라캐스트의 진정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JBL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를 해봤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는 첫 번째는 고포이고 전원을 켜고 이 JBL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렇게 오라캐스트 버튼이 또 있습니다. 현재 재생 중인데 이렇게 재생 중인 오라캐스트를 자동으로 잡아서 음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헤드폰에도 나오고 헤드폰에도 나오고 이어폰에도 나오고요. 스피커로도 소리가 나옵니다. 볼륨을 조금 줄이고 하나 더, 이번에는 클립 5 전원을 켜고 마찬가지로 오라캐스트 버튼을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었죠. 이렇게 모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오라캐스트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연결 가능한 기기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대략 수백 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송신기가 없어서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스마트 TX가 송신기도 할 수 있고 수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죠? 201 M3 딜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연기 시 118ms로 역시 헤드폰이라 그런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실행하면 44ms로 아주 많이 빨라집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오디오를 켜면 177ms로 변화가 거의 없고 스마트 비디오는 147ms로 소폭 감소합니다. 다음 갤럭시 S23 울트라에 연결하면 기본 지연 시간이 278ms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69ms로 아주 많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스마트 오디오는 271ms, 스마트 비디오를 연결하면 250ms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 LDAC 연결 같은 경우 소폭 빨라져서 235ms로 측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스마트 TX 연결이죠. PC에 연결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스마트 TX를 USB로 연결하면 88m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5mm 아날로그 단자 연결하면 77ms로 측정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스마트 TX로 연결하니까 많이 빨라지네요. 201 M3 구동 시간은 아마도 동급 최강 스펙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스펙상 블루투스만 사용하면 최대 70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ANC를 함께 사용하면 최대 40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작인 201 MEM2의 경우 공식 사용시간이 50시간 30시간이었는데 소비자원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88시간 47시간으로 50%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JBL 테스트 조건이 더 하드한 것으로 보여 이 201 M3는 스펙보다 더 긴 시간 구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구동시간 엄청나죠? 다음 통화 성능을 보겠습니다. 통화 시 4개 마이크를 사용하여 어댑티브 빔포밍 기술과 AI 알고리즘으로 주변 소음을 확실하게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능일지 통화 녹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원길입니다. 저는 지금 JBL 201 M3, 201 M3를 제거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원길입니다. 지금 JBL 201 M3, 201 M3를 제거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곳 통화는 뭐 괜찮죠. 대부분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거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하는데 외부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통화 성능 꽤 좋은 성능입니다.
자, 투어1 M3는 트루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 2.0을 탑재했습니다. AI 성능을 위해 각 이어컵에 4개씩 총 8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변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없애주는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는 이어컵 안쪽에 1개, 바깥쪽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40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해서 AI 성능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AI 성능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이 주변 소리 모드와 ANC를 번갈아 들려드릴 텐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잘 들어보셨나요? AN 성능은 상당히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AN 성능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7단계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어댑티브 ANC 기능이고요. 그리고 착용 상태까지 고려해서 AN 성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자동 보정 기능입니다. 자동 보정 기능을 켤 때는 어댑티브를 끄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성능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단계 수동 측정 결과입니다. 다른 헤드폰과 비슷하게 중고음역대 차음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0dB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저역대 AN 성능은 7단계로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계별로 적절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는 마이너스 30dB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어댑티브를 켜고 조용한 곳에서 시끄러운 곳으로 이동할 때 이 AN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는 작동음, 이 작동음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정말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댑티브와 자동 보정 기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역시 자동 보정 기능을 켜면 저역에서 더 좋은 AI 성능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저는 자동 보정 기능을 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자동 보정을 켜면 탑급 수준의 AI 성능을 보여줍니다. 덤으로 굉장히 낮은 작동음이라서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투어1 M3의 더 놀라운 점이 주변음 허용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동음이 거의 없으면서 외부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어느 정도인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여기 초고객대까지 다 뻗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외부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작동음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에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주변음 허용 모드가 괜찮은 제품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투어1 M3의 주변음 허용 모드가 진짜 아주 좋습니다. 거의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투어1 M3에는 40파이 마이카돔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것이 마이카라는 재질인데요. 이 자연에서 채굴되는 광물의 일종으로 가볍고 강성이 높은 재질로 진동판의 응답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왜곡이 줄어들고 더 정확한 사운드 재현이 가능한 재질이죠. 그런데 JBL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만한 디자인인데 아주 익숙하죠? 이 가운데 돔과 서라운드가 다른 형태가 마치 JBL D130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D130은 1946년 제임스 B 랜싱이 만든 15인치 스피커예요. 이 15인치는 우퍼 사이즈인데 돔에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고역대를 획기적으로 높인 플레인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JBL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예요. 그런데 이번 투어1 M3에는 이 JBL 시그니처 기술 디자인을 살려서 이번에는 마이카라는 신소재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4비트 96kHz DAC를 내장해서 LDAC 고음질 코덱도 탑재하여 하이레스 오디오 인증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사운드를 탑재했는지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는 그래프는 블루투스 모드이고 하만에서 만든 올리브 웰티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중저역에 살짝 강조가 들어간 웜틸트 그래프죠.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과하지 않은 적당한 저음 강조로 음악 듣기에 적합한 밸런스이며 무선 헤드폰 중에서는 사운드 분리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LDAC 연결하면 이 보컬의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아요. 이 보컬의 표현력이 이 수준의 헤드폰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 보컬과 악기가 분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보컬이 정말 돋보이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대역 하나 과장되거나 오버하는 곳이 없는 JBL 시그니처 사운드를 제대로 들려주는 헤드폰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헤드폰은 측정할 때 착용 위치에 따라 센터, 위, 아래, 앞, 뒤 5포인트를 측정해서 평균화합니다. 뒤에 얇은 회색 선이 실제 측정 데이터이고 파란색과 빨간색 선은 왼쪽과 오른쪽 평균값입니다. 이 평균값을 로우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블루투스 모드에서 측정한 그래프고요. 다음 이 그래프가 스마트 TX에 연결해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과연 블루투스와 스마트 TX 연결은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는 SBC 코덱에서 측정을 했고요. TX는 LC3로 연결되어 측정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TX가 극저역에서 살짝 내려가죠. 그리고 고음역대에서 빕과 피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극저역이 내려가는 것은 쓸데없는 부밍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고역에서 다듬어지는 것이 정말로 LC3로 인한 변화는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LC3 코덱이 비트레이트가 낮아서 그리 좋은 코덱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LC3로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비트레이트가 낮아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DP로 연결한 블루투스보다 스마트 TX로 연결한 LC3 코덱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사운드 디테일이 확실하게 좋아져요. 거의 유선으로 연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아집니다. 디테일이 정말 많이 좋아져요. 예전에도 이어폰으로 LC3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 스마트 TX의 영향인지 이번 201 M3는 LC3 연결 사운드가 확실하게 좋네요. LDP보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선 헤드폰 중에서 디테일은 탑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보다 좋다는 점은 THD 측정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역대를 보면 전반적으로 THD도 낮아지는데 무슨 스무딩 적용한 것처럼 부드러워졌죠. 이런 결과를 처음 봅니다. 다음 유선 연결도 확인해봤습니다. 참고로 201 M3는 헤드폰의 다이렉트로 3.5mm와 USB-C를 연결해서 들을 수 있어요. 다만 헤드폰에서 전원을 켜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측정 편차로 인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전반적인 밸런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이퀄라이저도 지원하는데 기본 6가지 프리셋과 커스텀 EQ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LDAC을 활성화하면 다른 기능들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LDAC을 연결해도 이렇게 EQ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참고해서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찾아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기본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TX 연결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LDAC을 끄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퍼소니파이 3.0을 탑재해서 청량에 맞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EQ를 활성화하면 낮은 볼륨으로 음악을 들을 때 저음과 고음을 높여서 밸런스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JBL 공간 음향도 지원을 하는데, 이건 영화나 게임할 때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JBL 출시한 세 번째 플래그십 헤드폰 201 M3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마트 TX를 탑재해서 무선 헤드폰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완전히 새로운 헤드폰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운드. 이 가격대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추천하자면 JBL 201 M3입니다. 기본 LDAC 탑재로 블루투스 연결도 좋은데 스마트 TX로 연결해보면 이거는 무선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리가 좋아집니다. 거의 유선에 근접한 해상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TX로 오라캐스트 방송이 가능하니까 친구나 가족과 음악을 함께 들을 수도 있고요. AN 성능도 수준급인데 주변음 허용 모드가 진짜 숨은 기능입니다. 엄청난 개선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행 많이 하시는데 비행기에서 ANC로 조용하게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201 M3가 앞으로 비행기 필수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